안녕하세요. 조용히 쌓는 부입니다. 요즘 이런 말들 많이 들리시죠? 분산 투자. 요즘은 통하지도 않아. 결국엔 엔비디아, 애플, 마소 몇 개가 다 먹어버리는 거 아니야? 내가 ETF를 너무 골고루 담아서 수익이 안 나는 건가? 이런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죠. 최근 KCGI 자산운용에서 미국 주요 지수 6개를 비교한 자료가 발표되면서 지난 10년 동안 누구보다 시장의 열매를 크게 가져간 게 누구였는지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났거든요. S&P 500 탑10. 딱 10개 종목을 모아놓은 이 지수가 10년간 526%라는 성과를 냈습니다. 이건 정말 압도적이에요. 특히나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S&P 500 전체, 나스닥 100, 나스닥 지수들까지 모두 제쳤다는 점은 많은 투자자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질문이 생기죠. 이 정도면 분산 투자가 무슨 의미가 있지? 나도 이제 집중해야 하나? ETF도 그냥 메가캡만 모아서 가는 게 가장 똑똑한 길 아닌가?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 겁니다. 그렇게 집중해도 괜찮을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만약 그 상위 기업들의 시대가 언제든 꺾이면 어떻게 하지? 이 마음 너무 자연스러운 마음이에요. 지금 시장이 말 그대로 승자 독식 구조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분산의 의미가 상대적으로 희미해 보일 수밖에 없죠. 게다가 우리 주변에서 보는 기사들은 늘 이런 메시지를 줍니다. 초대형 기술주의 시대, AI 시대, 반도체 시대, 데이터 센터 시대. 어디든 큰 기업, 상위 기업이라는 단어가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흐름을 단순히 데이터로만 보지 않고 조금 더 길고 더 깊게 이 흐름이 왜 나타났는지,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그렇다면 나 같은 장기 투자자는 어떤 전략을 취해야 마음이 편안해질지 이걸 차분하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요즘 시장이 너무 빠르고 복잡해서 한편으로는 나만 멈춰 서 있는 건가라는 느낌이 들 수 있는데요. 그럴 때일수록 마음을 다잡아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지금의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어떤 습관으로, 어떤 흐름을 바라보며 투자해 나가야 할지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왕이면 지금 구독하고 보시면 앞으로 이런 복잡한 시장에서도 조금 더 마음 편하게 흔들림 없이 갈 수 있게 제가 계속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차분하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즘 시장이 참 재미있죠. 흥미롭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조금 불안하다고 해야 할까요? 실제로 최근 10년 동안 미국 시장은 마치 하나의 큰 흐름을 보여주듯 움직여 왔습니다. 예전 미국 주식시장은 이렇게 극단적인 쏠림이 아니었어요. 2000년대 초엔 금융주와 에너지 주식이 강했고, 2010년대 초엔 소비와 플랫폼 기업들이 성장했고, 2010년대 후반부터는 서서히 기술 기업들이 전방위적인 지배력을 넓혀가기 시작했죠. 그런데 지금은 그 시대와 또 다릅니다. 단순히 기술주가 강한 것이 아니라 기술주 중에서도 극소수 기업들이 압도적인 자본을 끌어가고 있어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아마존. 이 기업들은 요즘 주가가 오르니 떨어지니 하는 그 정도의 뉴스에 머무르는 기업들이 아닙니다. 이 기업들은 지금 인공지능 시스템의 핵심 장비를 만들고 운영하고 유지하고 확장하는데 사실상 거의 독점적 지위를 가진 기업이에요. 세계 모든 기업이 AI로 전환하려면 결국 이 회사들의 장비와 서비스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엔비디아의 GPU, 마소의 애저, 아마존의 AWS, 구글의 TPU와 검색 기반 데이터, 애플의 생태계 통합. 이걸 생각하면 상위 기업이 시장을 먹어간다는 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구조적인 필연에 가깝죠. 이런 구조적인 필연이 쌓이고 쌓이면서 시장은 더 빠르게 상위 기업 중심으로 움직였고, 그 결과 10년 수익률 비교에서 S&P 500 탑10이 모든 지수를 압도해버린 겁니다. 또 하나 크게 주목해야 하는 건 위험 대비 효율성, 즉 샤프 지수에서도 탑10 지수가 1위를 했다는 점이에요. 수익률이 높으면 변동성도 크게 올라가기 마련인데 그 변동성을 감당하고도 남을 만큼 수익률이 뛰어나 버린 거죠. 이건 투자자들 입장에서 큰 고민을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고위험 고수익이 아니라 고위험 초고효율. 이런 느낌으로 숫자가 나오니까요. 그래서 최근 투자자들이 많이 느끼는 갈등이 있습니다. 분산이 안전하다는 건 알겠는데 지금은 그 안전함이 너무 지루하지 않나? 너무 분산되어 있어서 오히려 수익이 안 나는데 이걸 그냥 두는 게 맞나? 이럴 바에 메가캡 ETF를 사야 하나?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게 시장에서는 분산 투자와 집중 투자를 항상 둘 중 하나로 강요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 중간 지점이 언제나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 지점이야말로 대부분의 장기 투자자에게 꼭 필요한 영역이에요. 조금 더 솔직하게 얘기해 볼까요? 이런 시장에서 분산 투자를 하고 계셨다면 수익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느낌, 나만 뒤처지는 듯한 느낌, 이거 너무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오히려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시장 자체가 집중을 보상해주는 구조니까요.
그런데 이 감정 때문에 흔들리는 게 진짜 문제입니다. 흔들리면 내 계획이 깨지고 내 투자 기간이 짧아지고 그러면 결국 복리의 힘을 잃습니다. 복리의 힘을 잃는 순간 시장에 오래 있는 장점이 사라져요. 그리고 장기 투자에서 가장 큰 적은 변동성이 아니라 탈락입니다. 시장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 이게 가장 큰 리스크예요. 그럼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하나 더 생깁니다. 이 쏠림 구조가 앞으로 10년 더 이어질까? 지금이라도 상위 10개 기업에 집중해야 하나? 아니면 결국 언젠가 균형이 돌아올까? 이 질문에 답하려면 시장의 작동 방식부터 이해해야 해요. 시장은 기본적으로 혁신, 성장, 과열, 조정, 균형, 회복. 이 리듬을 반복합니다. 지금은 혁신, 성장, 과열 단계입니다. AI라는 혁명적 기술이 산업 전체를 흔들고 있고 이 기술의 핵심 자원을 가진 소수 기업들이 시장을 이끌고 있죠. 그런데 곧바로 조정이 온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런 혁신 사이클은 보통 매우 길게 이어지거든요. 전기차 사이클보다, 스마트폰 사이클보다 훨씬 더 깊고 길 가능성이 높아요. AI는 산업 전체를 재편하는 기술이라서요. 그래서 상위 10개 기업의 영향력은 당분간 쉽게 약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건 시장 전망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에 가까워요. 그럼 반대로 균형은 어떻게 돌아올까요? 균형은 언제나 가격에서 옵니다. 상위 기업들의 가격이 너무 높아지면 그때부터는 성장성이 가격에 반영되기 시작하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기업들의 턴이 옵니다. 그리고 그 턴은 항상 갑자기 옵니다. 뉴스가 나오고 나서 오는 게 아니라 시장 깊은 곳에서 수요의 이동이 시작돼요. 그건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한쪽에 올인하는 것도 리스크고 너무 넓게 흩어놓는 것도 기회를 놓칠 수 있어요. 그래서 장기 투자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변동성 안에서 분산과 집중의 밸런스를 잡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평생 가져가야 할 투자의 습관이에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잡냐는 질문이 나올 텐데요. 사실 정답은 단순합니다. 정한 날, 정한 금액, 정한 행동. 이 세 가지를 반복하는 것. 조정기에 흔들리지 않고 상승기에 지나치게 과감해지지 않는 것. 내 감당 능력 안에서 꾸준히 쌓아가는 것. 이 세 가지를 지키는 사람과 이 세 가지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의 자산 그래프는 20년만 지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지금처럼 AI 시대, 메가캡 시대, 집중 시대에서 가장 흔들리기 쉬운 게 바로 루틴입니다. 얘네만 사면 되는 거 아냐? 메가캡 안 담으면 시대를 놓치는 거 아냐? 이런 마음이 들면 우리는 오히려 지나치게 공격적이 되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을 넘어버립니다. 그리고 변동성이 오면 그때 무너지죠. 시장에서는 늘 수익률 경쟁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존버율 경쟁입니다. 누가 더 오래 살아남느냐? 누가 더 오래 시장에 머무르느냐? 누가 더 흔들리지 않고 복리를 이어가느냐? 그게 결국 승부를 가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여기에 있어요. 지금 시장이 어떤 흐름을 보여주든 내 자산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구조 안에서 움직여야 한다는 것. 그래야 내 삶도 내 마음도 내 복리도 지킬 수 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흐름, AI 시대의 폭발적인 성장, 상위 기업 중심의 시장 집중. 이 모든 것은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내 투자를 모두 그 흐름에 올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편승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는 분산을 통해 지키면 됩니다. 분산이 지겨워 보여도 그 지루함이 결국 버티는 힘을 줍니다. 시장은 늘 1등 기업의 이름을 바꿔왔어요. 20년 전엔 G였고 10년 전엔 애플과 구글이 부상했고 지금은 엔비디아가 시장의 중심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회사들이 계속해서 1등 자리를 지킨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언젠가는 또 바뀝니다. 시장과 기술은 늘 변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분산과 집중의 밸런스를 맞추는 건 결국 변할 수 있는 세계에서 살아남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단 하나만 기억하신다면 그건 이것입니다. 정한 날, 정한 금액, 정한 행동.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구조 안에서 꾸준히 쌓아가기. 계속 쌓기. 조용히 쌓기. 이 단순한 반복이 결국 수십 년 뒤 가장 큰 복리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단기 수익률이 아니라 투자 여정 전체를 완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유일한 원칙이기도 하고요. 요즘처럼 시장이 너무 빠르게 움직일 때일수록 우리는 더 천천히 더 차분하게 가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만이 복리의 진짜 힘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조용히 쌓는 부 마음이 편안해지는 투자 이야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작은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정보 전달을 위한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오늘도 조용히 쌓는 부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